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NFT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루두루 한번 다 살펴보는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주식회사 더 NFT 코리아 상임 이사고요. 제1회 메타버스 강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기회문 메타버스 책도 쓰고, 그다음에 NFT 관련 저서는 지금 집필 중입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어요. 본 캐릭터가 있고 부 캐릭터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본 캐릭터는 이렇게 강사도 하고요. 예, 강사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 이제 상담하는 그런 직업도 있고요. 네, 부캐로는 저는 23살 캐슬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3살 같이 보이시나요? 예. 저는 그 가상세계에서 70세 되신 그분하고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나이 어린 애가 14살 친구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가상세계에는 친구도 이렇게 많이 사귈 수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처음엔 그냥 원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메타라는 그 메타 인지하고 유니버스라는 현실 세계가 합쳐진 건데 원래면은 이게 조금 한 5년 후로 미뤄질 한 3, 4년 이 정도로 미뤄질 세계였는데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더 빨리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대부분 지금 많이 어떤 점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지금 세계, 실제 살고 있는 세계를 벗어나서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경험이 이제 현실에서 경험하고 다름이 없게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하면서 연결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현실을 초월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상하고 현실을 두 개 다 동시에 사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유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AR이라는 증강현실이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 이런 거를 라이프 로깅,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화상회의, 얼굴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거울 세계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온라인 게임, 아예 아바타로 들어가서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메타버스 유형이 이렇게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모든 거를 원래 처음에 이해하기 쉽게 영화로 처음에 접했어요. 메타버스라는 것도 제가 한 3, 4년 전에 이제 저도 조금 늦게 입문을 했는데 프리가이나 아바타, 레디 플레이어 원, 매트릭스 이게 4개 중에 하나라도 보셨던 분들은 아 이게 메타버스였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영화가 레디 플레이어 원인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현실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는데요. 2045년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지금 현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가상세계로 들어가면 오아시스에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세계의 열쇠를 찾으면 오아시스 창시자 이제 제임스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이 오아시스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들이 이제 오아시스를 지키기 위해서 우승해야 돼서 열쇠를 찾아다니는 그런 영화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소리가 조금 작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버스를 가장 잘 보여준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으로
지금 현재 드론으로 피자가 배달이 되고 있죠. 우편물도 배달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18년도에 2018년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영화로. 그리고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블레스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폴댄스 있죠. 운동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이 주인공은요, 아주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모님 댁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상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죠, 혼자. 그래서 가상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장갑도 끼고. 이 영화에서 이제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러닝머신처럼 이렇게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래스를 쓰고 가상세계로 들어간다. 가상세계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아시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못 탔던 아까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도 탈 수 있고, 관광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히어로들하고 에베레스트 산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카지노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체험해 볼 수도 있고, 결혼하고 이혼도 하고. 이거 가장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했다 이혼했다 또 결혼했다 이혼했다. 아바타 꾸미기 나름이죠. 나름이죠. 나이가 많고 작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괴물인지 뭔지. 이게 아까 그 주인공 얼굴이에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이 사람이 제임스 할리데이라는 사람인데 열쇠 3개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제 이 오아시스를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3개 미션을 달성하는 건데, 여기 주인공이 이제 첫 번째 열쇠를 획득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열쇠를 하게 되는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똑같이 느끼기도 하고, 아까 그 여자하고 현실 세계에서 같이 만나요. 만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세계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가상세계에서 나중에 여자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세계를 영화로도 한번 접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메타버스 하면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됐지만, 어떻게 메타버스를 접했냐,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호기심에,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친구가 이제 이거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들어왔다는 게 정말 많았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61%나 됐어요. 전 이거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이게 게임이야?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바타 가지고 하니까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가상 공간 안에서 지금 현재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이용률이 지금 점점 더 이용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돈에, 자기 자산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55.1%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하는 거 말고 부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네,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4가지만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초창기 때 직방이라는 그 부동산 하는 그런 회사인데, 직방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메타폴리스라는 가상 공간에 이제 출근을 해요. 여기는 이제 회사를, 사무실을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이렇게 얼굴도 나오고요. 진짜 실제로 얼굴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출근해서 업무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엔 직방이 이렇게 가상 오피스를 먼저 시작했고요. 구찌 아시죠? 구찌 명품. 지금 현재 명품 매장이나 패션쇼 이쪽에서 지금 많이 가장 활발한 분야인 것 같아요.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정말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가상세계에서 아이템으로 살 수가 있어요. 현지하고 똑같은 그런 물품들을. 그리고 현대차 시승집도 로블록스에서 시승 경험이 성공이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SKT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를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아바타로 담당자가 나와서 이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기자 간담회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는 뭐든지 그냥 지금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도 돼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왜 가져왔냐면요. 제가 솔직히 AI에도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울랄라 세션 중에 여기에서 이제 그 보컬도 되고 리더인 이 사람이 임윤택이라고 하는 가수가 위암으로 사망했어요. 9년 전에.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인공지능하고 확장현실이라고, 아까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을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혼합현실이라고 하는데, 확장현실 기술이 이제 홀로그램 바탕으로 이렇게 모든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거를 한번 봐볼게요. 잠깐 이제 쉬어간다는 의미로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승철하고 같이 서쪽 하늘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다가 되돌아보낸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형이 클리퍼, 형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형을 불러봅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이분이 어머니고, 여기가 아내고.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형을 불러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고 싶은 가수를 이렇게 보게 돼서 굉장히 소름도 끼치고 기분도 좋고 그랬거든요. 그 AI 기술로 해서 그때 당시 나이에서 9년 이후인 지금 얼굴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영상인데, 지금 현재도
얼마 전이죠. 한 달 전인가? 한두 달 전에 얘네들이 이제 같이, 완전체 4명이서 이제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뮤직비디오도 찍는, 신곡이 나와서 뮤직비디오도 찍는 그런 뉴스 기사도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선거했죠. 대통령 선거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선거 캠프를 이렇게 제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들어가면 안철수 영상도 있고 안철수 후보님의 이제 이렇게 자기 소개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같이 이제 동참할 수 있는 설문도 있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직방에서 했던 그 플랫폼 메타폴리스에서 민주당 선거 캠프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Q&A 물어보고 답하는 이런 것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플랫폼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겨요. 내일 또 생기고 모레도 또 생기고 쉽게 말하면 그런 사이트 같은 그런 플랫폼인데 처음에 이프렌드, 게더타운, 제페토 이렇게 3개를 우선 놓고 보면은요. 이프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사용하기 쉬워서 맨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이걸로 이제 활용하는 처음에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제 친구들 동창회 같은 것도 여기에서 제가 알려줘서 같이 동창회도 하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바타로 들어와서 하는 거긴 한데, 저는 독서 모임도 이 프렌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을 작년에 해서, SKT에서 아주 굉장히 이 프렌드가 유명해졌는데요. 제가 책을 쓰면서 이 프렌드에 관한 내용을 쓰면서 이분 관계자를 한번 어렵게 만났어요. 진짜 힘들게 만났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 중이고 제페토처럼 이런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프렌즈라는 이런 친구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페토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2억 명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 3억 명으로 됐다고 합니다. 3억 명 세계인이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이 제페토 월드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아바타로 구현이 돼요. 내가 아닌 실제 얼굴이 아닌 아바타로 구현이 되고 한강 체험 같은 데나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CU도 이제 여기에서 직접 이제 CU 판매까지 이루어진다고 얼마 전에 이렇게 가능하게 됐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내가 빌드잇을 통해서 나의 공간도 하고 그다음에 나만의 옷도 디자인해서 판매하고 여기는 굉장히 부업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기가 정말 좋은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게더타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게더타운은 옛날에 2D 아바타로 이제 구현이 됐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해요. 네, 의외로 이런 2D가 이제 픽셀 아트 비슷한 부분인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게 이제 교회도 있었고 교회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렸고요. 여기에 우선 들어가 보시면 실제 특이한 게 나의 아바타로 막 돌아다니는데 제 실제 얼굴이 이렇게 카메라에 보여요. 그래서 줌 기능도 같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자료 공유도 가능하고 채팅도 가능하고 얼굴도 보이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만의 갤러리 같은 것도 내 공간을 이제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비라는 플랫폼이 이제 게더타운이 굉장히 만들기 힘들다면 제비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굉장히 쉬운 플랫폼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제비라는 기능을 같이 한번 해보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로블록스 굉장히 이걸로 초딩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굉장히 이제 단순한 게임을 하면서 내가 만들고 이런 공간에서 수익을 얻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레고 아시죠? 레고 이것저것 맞춰보는 아이들이 하는 그런 블럭 같은 아바타인데 직접 제작을 해서 게임도 만들고 여기 16세 미만 청소년이 55%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연령이 낮아져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게임을 개발해서 수익을 얻고 있고 지금 많이 말이 많죠. 예, 가상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얼스트, 오픈 메타시티 이렇게 그 이상 엄청나게 많아요. 플랫폼들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가상 부동산이 지금 현재로 이거를 이제 가상 부동산을 매개체로 해서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게 됐어요. 네,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 가상 부동산 현재는 나한테 뭐 건물이 없지만 청약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해주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오픈 메타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실제로 아파트 모양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얻는데 얼마 전까지 청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서 청약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하나가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그걸로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분양만 하다가 얼마 전부터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 그 독립문 쪽에 하나 당첨이 됐는데 수익이 조금씩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아, 이게 이제 거품이 아니구나. 실제로 가상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제가 직접 느꼈거든요. 그리고 가상 부동산에 관한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올해 가상 부동산 판매 규모 10억 달러 전망. 메타버스 인기에 가상 부동산 투자 열풍. 메타버스 열풍이 시작되면서 가상 부동산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선택하면서 가상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상 부동산의 개발업체들은 메타버스 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주택과 쇼핑몰, 리조트 등을 지어 분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DGB 금융그룹이 메타버스 플랫폼 어스2에서 대구은행 제2호점 건물 대지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에서는 별장과 보트 등으로 구성된 판타지 아일랜드 섬이 각 1만 5천 달러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가상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4대 메타버스 플랫폼의 판매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판매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 수요자들이 증가한 만큼 가상부동산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어스2 안에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가격은 작년 대비 약 24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아졌습니다. 신규 메타버스 플랫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치가 없는 것을 비싼 가격에 파는 사기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올해 지금 이제 우리가 겪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이 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P2E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해서 좀 이따 NFT 할 때 보실 건데 엑시 인피니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엑시즈라고 해서 이런 아바타를 모아서 양육을 시켜서 이 아바타를 가지고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NFT에 내놓게 되면 플랫폼에 내놓게 되면 그걸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고요. 신과 함께라는 게임도 있는데 이거는 1일 미션 게임이에요. 미션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여기에서 발행하는 토큰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상을 해주고요. NBA 중에 이제 탑샷 카드가 있어요. NBA 선수들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을 그 사진이나 이런 모습들을 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템을 뽑아서 그런 걸 이제 팔아서 이제 수익을 얻는데 PFP라고 해서 프로필 아바타 아시죠? 우리 뭐 카카오톡에 보면 뭐 사진 올리는 그런 프로필 같은 거를 사람들이 이제 과시용으로 나 이런 PFP 이런 프로필 아바타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필 아바타 비싼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현실 세계에서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바타처럼 프로필도 이렇게 나 비싼 거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과시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런 아바타를 다시 되팔면서 수익을 많이 얻고 이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선미야 클럽 해가지고 그 가수 선미라는 가수를 이제 이용을 해서 그 가수를 이제 본떠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했었고, 그다음 메타콩즈,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PFP죠. 그 크립토 펑크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픽셀 아트예요. 픽셀 아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팔면서 또 수익도 얻게 되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 시장 규모는 아까 보셨겠지만 2019년도에서 이제 2030년도 앞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은 1조 5,429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더 많아질 듯 그렇게 보여요.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핫한 쪽으로 NFT와 블록체인으로 하는데, NFT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오픈씬이 어디니 다 파니까 이렇게 팔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에 아예 안 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이 NFT라는 개념을 잘 알고 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NFT라는 개념을 먼저 보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은 아침에도 제가 김연경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배구 선수. 근데 그 김연경 선수 이제 그 배구공, 똑같은 배구공은 엄청나게 많이 그래, 나오잖아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저한테 사인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인을 해줬는데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배구공보다 김연경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배구공, 이게 가치가 더 높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3D 프린터기,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사기가 아닌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본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원본이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 블록체인은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NFT 대체 불가 토큰이다. 뭐 FT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다. 이거를 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밑에 이제 번호가 있죠. 1번, 2번, 3번. 여기는 1번, 1번, 1번.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중현 선생님께, 이중현 대표님께 5만 원을 빌렸어요. 5만 원을 빌렸는데 거기 넘버가 있죠. 근데 그 넘버 그대로 제가 이중현 대표님께 넘버 그대로 5만 원짜리 그대로 갚아야 될까요? 아니죠. 예. 1,000원짜리로 50장을 갚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만 원짜리 넘버가 다른 5만 원짜리로 드릴 수도 있고, 만 원짜리 5장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고 가치가 똑같죠. 어쨌든 5만 원이에요. 이게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번이 1번, 1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NFT가 뭐냐? 쉽게 말하면은 이제 또 렌트한 차 있죠? 차를 렌트하면 차에 번호가 있잖아요. 변호사 스님 배달라 그래갖고 그 번호가 우리가 이제 관광을 끝내고 그 차를 반납을 하는데 그 번호가 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차 번호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그 차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차예요. 그래서 그게 NFT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NFT는 정말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복제가 안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더해서 이게 원본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NFT예요. 그러면 제가 자꾸 언급했던 블록체인이 뭐냐? 이거를 제가 만약에 제 그림은 제가 동양화를 좋아해서 동양화를 그리는데 이제 디지털로 그려야 되니까 제가 그걸 또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 그림을 누가 10만 원에 샀어요.
예, 10만 원에 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나한테 사신 분이 또 팔겠죠. 이렇게 파는데 아버지 안 계시는데. 이거를 원본을 어떻게 하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아까 넘버를 붙이죠. 번호를 붙여서 이게 1번, 이게 그 번호의 원본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요. 그래서 내 그림이 누구한테 갔고, 누구한테 거쳐서 누구. 지금 현재 내 그림이 여기 있다. 이거를 전부 다 공개를 해요. 예. 근데 나의 그 개인정보는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같은 그런,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NFT라고 해요. 교환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거. 암호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이제 디지털 원본 증명서라고 하죠. 그 소유권도 이 블록체인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왜 NFT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요. 아까 그 원숭이 같이 생긴 메타퐁드 같은 고릴라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 하나에 사람들이 살려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는데 하나에 몇 천만 원, 못해도 몇 백만 원이 가요. 이렇게 지금 현재 뭐 가상세계로 넘어가는 세계다 뭐하다 이렇게 혼돈이 있을 때 돈을 먼저 아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사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것을 파는 거기 때문에 끝나겠다. 나만의 이제 몰라. 스토리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그림을 이렇게 많이 전시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스토리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비대면 환경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픈시라는 플랫폼에 모여서 NFT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NFT의 미래에서 보면은 끝이 없죠. 예, 내가 만들어낸 거, 다른 대표님이 만들어낸 거 이렇게 끝이 없어요. 결국에는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NFT의 가치,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제가 뭐 평가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똑같은 그림도 작품을 보는 눈도 필요하고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유명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있고 나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냐가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스토리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히 커요. 현재 NFT라는 단어가 10,00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많이 요새 많이 하시죠. 몇 년 전부터. 크립토라는 이런 암호화폐를 크립토라고 이렇게 줄임말로 하는데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도 이제 같이 올해의 단어로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겠죠. 맨 처음에 제가 이게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많이 해요. 비플이라는 비플이라는 그 마이클 윙켈만이라는 사람이 5,000일 동안 그린 그런 디지털 파일이에요. 여기 왼쪽에 위에 보시면 좀 하얗죠? 여기가 1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채롭게 이렇게 점점 하다가 오른쪽 맨 밑에 5,000일까지 가서 이거를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그림이 하나하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5,000개의 디지털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경매에 내놨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785억, 거의 800억에 가까운 이런 금액으로 거래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그림을 또 내놨을 때 지금 현재 많은 그림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비플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이름만 됐다 하면 몇백억이에요. 지금 현재. 네. 지금 무명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많이 이제 알려지고 가면서 작품 하나 사려고 해도 예,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이제 부업으로 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뱅크시라는 얼굴 없는 화가인데요. 이것도 가명인데 이런 그림은 NFT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인데 왜 디지털로 내 그림을 팔았는데 원본이 있냐? 세상에 2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 원본을 불태워버리는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도 원본하고 디지털 파일하고 이게 조금 이런 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창작권이랑 소유권이랑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또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원본을 보내달라고 해요. 원본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네, 많이는 없지만 원본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아내라고 하죠. 여자친구인지 아내인지. 예. 이분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일론 머스크 때문인지 이 그림이 이제 65억 원에 판매가 됐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눈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이런 막 천사 그림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디지털 그림을. 이분은 이제 장재호 선수라고 해서 프로게이머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런 그림 같은 거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올렸더니 29초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리고 유명한 거는 유명한 그 아까 PFP 그런 프로필 있죠? 그런 거는 찾기가 힘든 거는 0.1초예요. 클릭하는 사이에 다 나가요. 정말 시작하면 진짜 몇 초도 안 돼서 다 소진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29초 만에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100개 한정 발행을 했는데 이 한 개가 개당 1억에 했는데 국보인데 왜 니네가 마음대로 디지털 파일로 해서 파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보 최초로 이렇게 팔게 됐는데 이게 100개를 팔 건지 1000개를 팔 건지 100개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샀는데 희소성이 있게 샀는데 다른 데서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0개 한정하고 그 다음에 팔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아직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대구 이세돌 구단이 이겼죠. 한번 이것도 그때 역사적인 장면들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세돌하고 알파고 대국은 2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됐다고 해요. 이 그 동영상 하나가 그때 이겼을 때 딱 그 화면이 그 동영상 하나가 2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게 많아요. 크립토키티라고 이게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 넘버 보이시죠? 이렇게 넘버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블록체인에 등록이 된 번호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보면 실제로 이거를 내가 사도 이게 하나뿐인지 아니면 복제본인지 다 알겠죠. 이거를 분양을 해서 입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끼를 낳으면 그걸 이제 양육을 해요. 근데 특이한 게 이게 랜덤이에요. 나한테 뭐가 올지 몰라요. 네. 이렇게 꼬리가 조금 특이한 것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특이한 것들은 값이 더 나가겠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말레이시아 대학생 고잘리라는 이 학생이 그냥 자기 얼굴을 5년 동안 그냥 찍은 거를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넘버링이 있죠. 863번, 2번, 421번 이렇게. 이거를 그냥 팔았는데 933장에 다 팔렸어요. 그래서 총 수익이 14억 원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점점 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정말 뜬금없이 이런 사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조지 처치라는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자기 그 유전자 있죠. 유전자고 염색체를 데이터를 NFT로 걸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의 이 유전자 염색체 게놈이라고 하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먼 미래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그때 만약에 이제 NFT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돈을 주고 사야 되겠죠. 요새 게놈 데이터를요 많이 해놓기도 해요. 네. 근데 NFT 거래 시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표절 사진 하나만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규제가 엄청 강화가 됐긴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원본하고 디지털 원본의 이런 개념 그리고 오픈시에서도 오픈시라는 이제 NFT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진 사이트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오픈시에 이제 올리는 것도 연습을 해볼 거예요. 해킹을 당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어떤 해킹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해킹을 그냥 그래 블록체인으로 했는데 해킹이 안 된다. 그래 내가 해볼게 해가지고 해커가 해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다 돌려주고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해킹은 되긴 해요. 그리고 박제
박제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표절이랑 같이 비슷한 의미고, 그다음에 자전거래가 지금 굉장히 심해요. 내 작품을 친구들이랑 누구 아시는 지인들한테 전부 다 이제 모임 이런 데 다 알려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이제 가격도 정할 수 있지만 경매를 통해서 팔 때 내 가격 좀 올려줘. 실제로 경매하는 거랑 비슷하게 내 가격 좀 올려줘. 이런 거를 실제로 자전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NFT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몇 개만 올려놓은 거고요. 얼마 전에 우리 업비트라고 하죠. 거기서도 NFT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NFT 활용 사례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NFT 시장에 방귀 소리를 판매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영화 감독인 알렉스 라미레스 말리스는 지난 3월부터 오픈시 안에 방귀 상점이라는 가게를 열고 1년여간 방귀 소리를 판매해왔어요. NFT가 각광받으면서 디지털 작품들이 비싼 가격에 팔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작했다는데요. 가격도 약 5,000원에서 70만 원으로 방귀 소리 가격으로는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한 익명의 누리꾼이 한 개를 약 96,000원에 구입한 거예요. 이 소리가 팔리긴 했지만 판매자 말리스는 NFT 시장을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NFT 시장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올해 상반기 규모는 약 2조 8,290억 원.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약 180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특이한 것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난 3월에는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작성한 첫 글씨 약 33억 원에 팔렸고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 월드와이드웹의 원본 소스 코드가 담긴 NFT가 경매에 나와서 약 6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특이한 것들이 팔릴지 기대가 되네요. 온라인상에서 많은 누리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미국 소녀의 사진이 온라인 경매에 올랐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 견눈질 사진 8,700만 원에 낙찰입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미국 유타주에 사는 릴리와 클로이 자매. 디즈니랜드에 가자는 엄마의 깜짝 발언에 큰딸 릴리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런데 우는 언니가 영 못마땅한지 견눈질하는 동생 클로이. 지난 2013년 촬영된 영상 속 2살 된 클로이의 이 사진이 NFT, 대체불가 토큰 경매에서 우리 돈 약 8,700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해당 영상은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누렸는데요. 특히 클로이의 표정을 담은 이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놀이처럼 유행하는 각종 밈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만 활용 사례하고요. 만약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아무거나 요즘에는 아무거나 소유할 수 있고 아무거나 팔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NFT가 이루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를 경제를 보면요. 지금 현재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사람들이 다 미술가, 작품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까처럼 수집품, 이런 사진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가 특이한 그런 수집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음악도 가능하고 그 다음 부동산도 가능하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미술 분야 이쪽에서만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이제 다오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메타버스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론적으로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탈리 부테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처음에 비트코인 정규 공유를 하다가, 이 비트코인은 정말 현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현금 말고 이제 거기에다가 블록체인을 입힌 게 이더리움을 창시를 했어요. 찰스 호킨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토큰이 이제 발행이 되는 건데, 이 다오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협동조합에서 블록체인 기술만 덧입힌 그런 다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간에 가운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동 판매기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똑같은 커피를 사 먹으려고 해도 우리
우린 뭐 이디야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뭐 스타벅스나 이런데 제가 가서 돈을 주고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또 주잖아요.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자동 판매기에 넣으면 돈을 넣으면 그 커피가 나와요. 이런 게 이제 아예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코드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전부 다 만들어서 그런 코드 같은 거를 절대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이제 솔직히 이사장도 있고 그 아래에 누구누구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그 공통으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코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를 사면 같이 나누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처럼 나눠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은행 대신에 개인 지갑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 서로 은행을 하지 않고 개인 지갑이 있어서 그냥 그 주소만 알면 그냥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그렇게 은행이 없는 그런 거를 탈중앙화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죠. 뭐 사장, 부사장, 뭐 팀장, 부장, 과장 막 이렇게 하면서 밑에 뭐 직원. 다오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그냥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직급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하고 다오를 비교해 보면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업은 이제 주주들이 투표를 하죠. 근데 다오 같은 경우는 구성원 모두가 투표를 해요. 네. 그리고 규정하고 규칙 같은 거를 문서화로 돼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코드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속이거나 이런 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명성에 보이면 여기는 회계감사라고 있는데, 솔직히 기업에서 회계감사라고 하면 많이 믿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감사를 받아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걸 투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나 나눴고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보이니까 투명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드를 아예 입력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다오라는 그룹에서 그림을 10만원짜리 샀다. 그러면 이제 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10만원짜리 샀을 때 5명이 있으면 한 사람당 2만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기로 하냐?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입혀가지고 그냥 그래 10만원이 들어오면 우리 5명이서 2만원씩 입금해. 이런 코드가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뭐 얼마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이게 보여요. 전자지갑 이렇게. 근데 지갑 주인이 누구인지는 보이지 않아서 솔직히 익명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다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모임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투자를 어떻게 받느냐? 토큰이죠. 아까 코인이 아니고 토큰, 뭐 이더리움 토큰이라든지 우리 요새 다른 거 많이 있잖아요. 뭐 폴리곤이라든지 뭐 그런 토큰을 가지고 소유를 한 사람이 이렇게 구성원이 모이게 돼 있는데, 이걸 투표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장점을 보면 자율성이죠. 모든 의견을 다 낼 수 있어요. 아무 의견이나. 그리고 같은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요.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니면 대표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고민하고. 단점 같은 경우는 해킹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투명성이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런 입력해 놓은 그런 오픈소스 그 코드 같은 거를 보이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해킹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에어비앤비에서 부동산을 이제 공유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코드를 누가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실사용죄가 있고요. 해커가.
그리고 비밀이 없어요.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인데 조직에 비밀이 없다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신뢰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말을 해버려요.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임원진들은 회의만 하면 끝나는데 여기는 투표를 해야 돼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 플라밍고, 메타버스, 웨일샤크 뭐 등등등 엄청나게 또 많이 플랫폼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디센트럴랜드라는 플랫폼에서는 뭐 NFT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한 플랫폼으로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되는데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다오가 있더라고요. 다오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런 영어로 하지만 이렇게 제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표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다 뜨죠. 근데 그 기간 동안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뉴스 속 주인공을 알아보는 시간 뉴스메이커입니다. 우리나라 국보인 금동산존 불감이 가상화폐 투자자 모임인 헤리티지 다오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모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의 새로운 조직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다오를 오늘의 뉴스메이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국보 제73호 금동삼존 불감의 모습입니다. 11세기에서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보물은 사찰 내부에 조성된 불전을 그대로 축소한 듯한 형태로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의 목조 건축 양식과 조각 기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추정가만 무려 28억에서 40억 원에 달했죠. 그런데 지난 1월 금동산존 불감이 경매에 출품됐습니다. 해당 국보를 소장해온 간송 전영필 선생이 후손이 간송미술관에 누적된 재정난을 버티지 못하고 국보로는 최초로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죠. 그리고 관심을 모은 건 누가 과연 국보 금동산존 불감을 매입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동산존 불감을 매입한 주인공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보 금동산존 불감을 매입한 건 다름 아닌 가상화폐 투자자 모임이었기 때문이죠. 모임 이름은 헤리티지 다오. 가상화폐로 돈을 모아서 미술품 등을 공동 구매하는 온라인 투자자 모임입니다. 이들이 국보를 매입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약자로 개인이 자유롭게 모여서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운영되는 만큼 익명성이 보장되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것도 다오만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건 헤리티지 다오의 거래 방식입니다. 다오가 금동산존 불감을 매입하면서 불감의 소유권은 일단 다오로 넘어갔지만 국보 자체는 간송재단이 기존처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 역시 앞으로도 계속 금동산존 불감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다만 다오 모임은 대체 불가능 토큰을 의미하는 NFT를 발행해서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보가 경매에 출품된 건 씁쓸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국보 금동산존 불감을 다오가 매입하고 그 국보를 활용해서 대체 불가능 토큰 상품을 발행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건 우리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미래 시대의 새로운 조직 형태인 다오와 NFT 개념이 국내에서도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나라 국보도 이렇게 거래를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 투자자들이 새로운 그 하나의 관심사잖아요. 공통 관심사를 다 모여가지고 같이 투자를 해서 이걸 이제 수익을 얻으면 같이 나누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누가 수정을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다오 활용인데 모든 기업에서 모든 일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뉴스 속 주인 그리고 다오의 중요성을 보면 사회 커뮤니티의 미래상이죠. 아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그리고 익명이 보장이 됩니다. 내 이름이 보장이 되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투명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디스코드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왜 사용하냐면 다오라는 모임을 위해서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것도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것보다 지금 엄청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이 디스코드라는 거는 오픈 채팅처럼 실시간으로 채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상회의, 음성 등 그 둔기능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그런 유저들의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내가 들어간 모임이 보이고, 그리고 그 다오라는 모임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 오픈 채팅방처럼 그냥 이용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사용자도 나와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화상으로 얼굴도 보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곳에서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까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 비트코인 회사에 근무를 했다가 나와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결합을 해서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이더리움 백서가 2015년에 나왔어요. 이 백서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다오가 언급이 돼요. 현재까지는 그때 2015년도에는 이제 금융 기능이 있었죠. 근데 금융 기능이 거의 없어요. 우리 요새 금융 기능은 그냥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아도 이렇게 돈을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금융이 없는 탈중앙화된 다오가 아마 앞으로 미래에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배워서 앞으로 개척을 해나가고 전부 다 해서 우리 아들, 딸들 있죠? 예, 전부 다 이제 조금 더 빨리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발판을 해주고, 우선은 그 미래의 먹거리가 메타버스 안에 있어요. 메타버스 안에 있고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늦기 전에 한번 체험도 해보고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같이 적용도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